내 삶을 변화시켜준 자명종 소리, LA 지진. 지난 1994년 내가 살던 세상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다. 그해 1월 17일 캘리포니아주 최대 도시 LA 근교 노스리지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발생해 LA를 강타했다. 당시 노스리지에서 발생한 지진은 6.8의 강진이었으며 LA 전 지역에 큰 지반 운동이 일어났다. 나는 지진을 예감하고 전날 건축가 친구를 불러 대지진이 와도 우리 아파트가 안전할지 점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친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웃으면서 안전 진단을 해주었다. 건물이 매우 튼튼해서 웬만한 지진도 잘 견딜 거라고 했다. 그날 밤 새벽 4시쯤 그 유명한 노스리지 지진이 우리를 덮쳤다.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지진은 마치 폭탄처럼 한 방에 우리를 습격했다. 나는 칠흑 같은 어둠과 대혼란 속에서 하나뿐인 어린 딸 안젤리카를 데려오려고 건너방으로 달려갔다. 몇 분 후에 지진이 또 한 번 찾아왔다. 순간 벽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남편과 함께 3층짜리 아파트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했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 전기 불꽃이 일어나면서 불똥이 튀었다. 가스 냄새가 나와 방 안 가득히 냄새가 퍼졌다. 나는 두 손과 두 발로 바닥을 기며 어둠을 뚫고 미친 듯이 현관문 열쇠를 찾아 나갔다. 유리 조각과 파편 사이를 더듬어 헤맬 때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떨렸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란 말인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열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순간 딸이 생각났고 얼른 출구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파편 더미 위에서 반짝이는 열쇠 꾸러미를 발견했다. 열쇠는 원래 올려놓았던 식탁에서 좋게 60m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열쇠를 가지고 기어서 현관으로 되돌아가 문을 따고 계단을 타고 이웃집으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웃 주민과 함께 아이들을 차에 싣고 달렸다. 세계 최고 부촌 중의 하나인 몬테나 애비뉴는 전쟁터와 다름없어 보였다. 하늘에는 불길한 푸른빛이 감돌았고 신호등과 가로등은 모두 파괴되었다. 조심스레 길을 따라가다가 도착한 곳은 이웃집 친구 부모님 댁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밤을 보냈다. 거실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 울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동이 트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진이 난 3일 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LA를 떠났다. 나는 아파트와 사업을 모두 다 폐기 처분했다. 건질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살던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어떻게 모든 삶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었는지 친구들과 가족들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었다. 돌이켜보면 지진은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라고 울린 경종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내게 예정된 삶을 찾으라고 나를 흔들어 깨운 경종이었던 것이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와 경고를 여러 번 받았다. 나는 복잡한 도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해, 교통, 범죄 등이 지겨웠고 소박한 생활을 동경했다.
딸이 태어나자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갈망은 더욱 커졌다. 이제 지진까지 났으니 더 이상 집도 직장도 없었다. 이제 신의 뜻에 따라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다만 우리 가족이 LA를 떠날 때 북쪽으로 가야 하며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나머지는 때가 되면 스스로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 지나 돌아보니 지진은 내게 커다란 축복이었다. 물론 당시에는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다. 그로 인해 집과 직장을 잃었고 그 후에도 더 많은 것을 잃었고 소위 여진도 겪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잃지 않았다. 이제 그때 고통은 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는 긴 여정이었음을 안다. 더 많은 것을 놓아버리자 진정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가슴의 여유가 생겼다. 또 내 삶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꾸려나가기가 훨씬 쉬워졌다. 지금 나는 자연과 고요가 감싸주는 한적한 시골에 살고 있다. 이 고요 속에서 내 마음 역시 맑게 가라앉아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나는 이제 산산조각 났던 것도 언젠가 다시 합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삶은 거대한 모자이크 같다. 시간을 두고 한 발 물러나 바라보면 모든 조각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조화롭게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원리는 당신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이 책은 당신 삶의 조각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해 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며 진정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조각들을 모아 당신 삶의 모자이크를 완성했을 때 돈이란 다만 완성된 모자이크를 담는 액자일 뿐 그림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돈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돈은 나름대로 독립된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모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중성을 포함하고 있다. 돈은 영적인 동시에 물질적이고 창조적인 동시에 파괴적이며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잔인하기도 하다. 돈은 생애 최고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도 하고 최악의 악몽으로 고통받기도 한다. 돈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행한 최대의 실험일 것이다. 돈은 모든 인간 삶의 상황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교환수단에 불과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의 또 다른 삶이 되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탐사한 적이 없는 내면의 가능성 속에 있는 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희생시키면서 대신 돈이라는 또 다른 삶에는 지대한 관심과 최고의 찬세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돈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많은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무의식적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떤 작용하는지 알려면 머니 타입부터 알아야 한다. 머니 타입이란 원형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개인이 돈에 보이는 무의식적인 습관, 사고, 믿음 등을 말한다. 여기서 원형이란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 창시자인 칼 융이 제시한 개념으로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차이 없이 인간 무의식 심층에 존재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 행동 유형이다. 이 책은 당신의 머니 타입이 돈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알게 해줄 것이다. 자신의 머니 타입을 정확히 찾아서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마법처럼 신비로운 일이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며
돈과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의식이 깨어나면 머니 타입도 바뀌게 된다.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인생 여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머니 머지션이라는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머지션이란 원래 마법사라는 뜻이지만 이 책에서는 궁극적으로 돈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쓴다. 우리는 자기를 존중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만약 용기를 내어 내면의 여정을 걷는다면 삶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소망과 꿈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실현하게 된다. 나는 돈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탐험하고 돈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 길은 진리를 알고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 여행이다. 당신의 여행길에서 당신이 가진 돈에 대한 신념 체계가 도전받는 경험을 할 것이다. 이로써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어진 다리가 이어지는 경험을 할 것이고 그 결과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 책은 무의식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당신을 흔들어 깨울 것이다. 당신은 이 책을 읽는 동안 생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당신이 원래 간직하고 있던 머지션의 모습이다. 머지션이란 돈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돈의 도사이다. 그는 마법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하여 자신이 진정 누구이며 진실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있는 열쇠를 찾게 될 것이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는 여행객 수만큼이나 길도 많다. 우리는 영혼이 이끄는 길을 가게 되어 있다. 당신도 영혼의 안내를 받도록 하라. 당신이 이 책을 선택하여 읽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여행의 출발점으로 삼아라. 이제 즐겁게 여행을 떠나자. 당신의 목적지가 어디든지 간에 마음의 소리와 영혼의 안내를 받는다면 반드시 길을 찾아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기적의 돈 공부 머니 테라피입니다. 이 책은 절판되었다가 독자들의 요청으로 다시 재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데보라 프라이스인데요. 저자는 머니코칭 연구소의 창설자이자 소장으로 오랫동안 세계적인 금융 투자 회사인 메릴 린치와 AIG, 매스뮤추얼 등에서 금융 재정 상담의 일을 하면서 돈과 관련한 인간 심리를 깊이 연구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머니 테라피와 머니 코칭이란 이름의 금융 관련 심리 치유 및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머니 코칭 프로그램을 비롯한 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자가 LA 지진의 경험담을 소개할 때 만약 내가 저 상황에 있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끔찍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부동산과 사업 등 모두 잃어버리고 다시 바닥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저자처럼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자신에 대한 믿음은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도 연관이 되었겠지요. 모두 잃을 것을 생각하면 재물보다는 사람,
그리고 가치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자는 이 책을 읽을 때는 노트 하나를 구해 머니 일지로 삼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실습 과제에 대한 답을 기록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록한 일지를 통해 큰 통찰과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겠지요. 머니 일지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새롭게 배우고 있는 분야에 대해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조언이 바로 기록이지요. 저명한 정신의학자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돈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이 평생 우리의 경제 생활을 좌우한다고요. 절판된 이 책을 다시 재출간하는 데 기여한 기획자 최춘남TV의 조우성님은 머니 테라피는 돈에 관한 무의식적 이미지와 감정들을 파악하고 진단 테스트를 통해 8가지 머니 타입 중 자신이 가진 머니 패턴을 파악하도록 도울 뿐더러 물질적 부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까지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까지 제안하고 있는 감히 돈 공부의 바이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공부는 분명 필요합니다. 보통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의 돈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스며들게 되지요. 만약 무의식 속에 흐르는 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좋은 습관을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습관화하는 리스트에 돈에 대한 습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공부의 바이블이라고 소개하는 머니 테라피 기대됩니다. 특히 자신의 머니 타입을 정확히 찾아서 잘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8가지 머니 타입을 소개합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삶은 거대한 모자이크 같다. 돈이란 다만 완성된 모자이크를 담는 액자일 뿐 그림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저자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